명의와 함께하는 휴일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는 고신대 보건병원 알레르기내과 김희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곳은 이제 땅매산 맨발 항토길인데요. 네네. 뭐 한번 와 보셨습니까, 교수님? 네. 얘기는 많이 듣고 네. 제 아내한테도 듣긴 들었는데 예. 제가 직접 오기는 예. 처음입니다. 아주 멋진 곳입니다. 자주 와 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음. 그 맨발 항토길에서 맨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경험인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아토피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음. 참 이거 좀 막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음. 이렇게 참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참 이 지구상에 많은 수많은 그 부모들과 네.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주 지독한, 혹독한 그 질환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성인들조차도 이런 그 질환에 음. 좀 막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이 아주 다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 증상이 이제 가려움증, 뭐 피부 건조증, 뭐 습진, 뭐 네. 이런 그 증상들이 좀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습진하고 아토피하고 네. 좀 같은 거냐, 뭐 음. 다른 거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여기에 네네.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토피 피부염은 습진의 한 종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피부는 이제 표피가 있고, 다음에 진피가 있고, 피하 지방이 있고, 뭐 이런 피하 조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표피에 이제 발생하는 염증성 피부염이 바로 습진이라고 이제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토피 피부염 이외에도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피부염들이 습진의 일종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이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좀 소견을 가지고 있죠. 아토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레르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알레르기성 염증 피부 질환이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토피 피부염이 했을 때 꼭 세 가지 정도로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피부 장벽, 피부 표피에 있는 장벽이 허물어지는 피부 장벽 손상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만성으로 생기는 거.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만성 알레르기성 염증 질환이다. 그것이 한 가지 있고, 다음에 안 가려운 것은 아토피 피부염이 아닙니다. 가렵습니다. 엄청 가렵죠. 그 세 가지가 이제 특징으로 되는 그런 습진이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아토피 피부염 하면은 이게 이제 좋아졌다가 좀 네. 나빠졌다가 뭐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성인이 되면서 저절로 또 낫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거 뭐 굳이 약을 막 오랫동안 먹으면서 치료를 해야 하나? 뭐 내지는 그냥 지켜봐도 조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또 이제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좀 있을 텐데요. 네네. 그 사실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네. 그런 어떤 질환이다 보니까 참 치료를 하다가 굉장히 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성장하면 또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좋아지겠지.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방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 이제 호발하는 연령대가 한 어린아이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아이들이 잘 호발하고 이렇기 때문에 신경도 또 많이 쓰이지만은 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사실은 적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꼭 생각해야 될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해 드리고 싶으면, 첫 번째는 이제 어린아이 때 이제 성장하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지만은 상당수가 성인형으로 또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성인형으로 진행이 되면은 치료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또 복잡해질 뿐더러 여러 가지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좀 난치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좀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소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성장하고 발달에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정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장이나 발달에 저해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려움증이 심하니까 스테로이드 제제, 네네. 또 연고를 좀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바르는 게 좀 불안하다.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스테로이드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공포의 약제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제 먹는 약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국소 도포제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연고, 연고 같은 경우에는 권고하는 그런 요법대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합병증 없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지게 되면은 스테로이드 연고도 점차 강도도 낮춰가고 횟수도 좀 줄여 나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대체하는 것도 연고가 있습니다. 좀 심할 때는 좀 강도가 높은 거, 또 좀 횟수를 좀 자주 하다가 좀 좋아지게 되면은 강도도 낮추게 되고, 약제도 이제 국소 면역 조절제라는 이런 약제가 있거든요. 그걸 또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제대로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적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의 시기를 너무 늦추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법대로 정확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제 환자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아토피 피부염 그 치료제 중에서 아주 좀 혁신적인 그런 그 치료제가 좀 개발됐다고 하던데, 두피젠트입니까? 아주 좀 획기적인 그 약이 나왔다는데, 좀 비싸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두피젠트를 좀 설명하기 전에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먼저 조금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획기적인 약제가 계속 이제 나오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이제 소위 그동안에는 음지에 있던 환자들이 이제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됐다, 그 장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 꼭 좀 지켜달라고 하는 말부터 먼저 하고 그 약제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아토피 피부염 관리는 피부를 관리하는 거 부분이거든요. 보습제 바르는 거, 그렇죠, 다음 보습제. 목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악화인자를 회피한다든지, 다음에 뭐 이런 환경관리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단계적인 약물 치료 이렇게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피젠트라는 약물은 기존의 그런 약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주사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물학적 제제라고 한다면은요, 과거에는 약물이 이제 융단 폭격하듯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약물을 이제 조절한 한 거라면은 이 생물학적 제제는 특정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을 차단시키는 제제가 바로 생물학적 제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질환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약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이 두피젠트라는 약제는 알레르기 염증을 일으키는 두 가지 염증 물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염증 물질을 함께 차단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약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가려움증 이런 것들을 줄여주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피부에 알레르기성 염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제는 이제 특징적으로 부작용이 좀 적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기존의 그런 다른 약제들은 쓰면 당장에는 효과는 있지만은 부작용 때문에 쓰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약제는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큰 부작용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원인 물질을 좀 타겟을 정해서 딱 차단하는 그런 그렇죠. 좀 효과가 있는 약이다. 맞습니다. 예. 좀 치료 효과는 조금 서서히 좀 나타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기존에 있는 거는 효과가 상당히 조금 빠르지 않습니까? 네. 뭐 먹으면은
뭐 1, 2주 만에,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효과가 그렇죠. 나타나긴 한데, 이 약제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반면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서서히 이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효과가 쭉 나타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이걸 맞고 나서 한 1, 2주 정도는 당장에는 효과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치료를 합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동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아토피 환자들이 이제 아토피는 치료되지 않는다, 해결이 안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제 생물학적 제재가 나옴으로 인해서 음. 상당히 좀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그렇죠.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볼 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런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네. 해결될 수 있으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네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실제로 이제 요즘에 이 약제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한테 많이 알려지면서 저를 또 치료 때문에 찾아오시는 환자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부터 모르는 분들은 이제 와서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약제를 또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환자가 이제 생각보다 너무 만족을 많이 해서 생활에 자신감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걸 보면 저도 많이 이제 뿌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교수님, 이제 아토피 환자들은 이제 네. 음식 섭취에 조금 더 고민이 많이 있을 텐데,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육류 섭취를 조금 제한하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네네. 내지는 예. 또 이제 뭐 비타민 D, 네. 뭐 이런 것들 좀 뭐 많이 좀 언급하고 좀 질문 많이 하실 텐데, 네네. 좀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 뭐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음식과 관련된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식품에 대한 관심들이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한 식품에 대해서 특별히 가릴 필요는 없다고 1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뭐 육류 제한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하는데 실제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균형 잡힌 식품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류만 많이 드신다 이런 거는 좋지는 않겠죠. 예, 골고루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를 포함해서 다른 질환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비타민 D에 대한 또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또 여기에 관련된 연구도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호불호에 대한 언급은 있긴 하지만은 아직 결론적으로 이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내기는 힘들고 하지만은 이제 결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충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권고사항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도 환자에게 따라 필요한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좀 결핍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비타민 D라든지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처방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김희규 교수님과 나눠봤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토끼를 걷고 또 이런 이제 좋은 환경에서 산소를 이렇게 공급받고 또 좋은 향을 공기를 쐬게 되면은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그런 환자나 또 환아들에게도 정서적이라든지 신체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알레르기 치료에도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